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닥TV의 책박사 토크를 진행을 맡고 있는 조천권 권영화입니다. 예. 네. 이제는 이제 저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도 있죠. 기억하는 분들도 있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새로운 책을 또 하나 준비를 했어요. 우리 권 박사님이. 예. 제목이 뭐죠 이게? 필연적 부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뭐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이 책은 이재호라는 이제 분이 쓴 책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주얼리 업계 이제 마이더스 손인데요. 주얼리 뭐 보석 이런 거? 네, 보석입니다. 아. 금이라든지 뭐 다이아몬드, 네. 이제 금이 주로 많이 했던 거고요. 네. 예, 이 사람은 뭐 나이는 한 7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리골드라는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리골드 들어보신 분 있겠네요. 예, 네. 지금도 있는 회사고요. 예, 네. 그래서 필연적 부자라는 책을 이제 최근에 이제 썼습니다. 이 사람은 예. 보면 이제 상도 많이 받았어요. 예, 이 사람은 상을 받은 게 이제 대통령 상도 이제 대통령상. 예예. 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한 국민 상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이제 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상당히 이제 개척자 정신으로 주얼리 업계를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그 사업을 잘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책을 잘 써갖고 상을 일단은 사업을 잘했죠. 사업을 예, 잘해서. 예, 그 사업을 이제 성공한 배경으로 이제 책을 쓴 겁니다. 권 박사님, 그러면 이 이 쓰신 분이 부자가 된 다음에 이거 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럼 확실하게 이 책에 나온 내용대로 우리가 잘만 한다면 그렇죠.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필연적 부자니까. 예, 이 사람들 이렇게 그 내용을 정확히 이 책 안에다가 다 썼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잘 들어보시면 정말로 필연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진지하게 듣고 끝까지 듣는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시간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구독을 눌러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지하게 얘기하시죠, 이제. 그렇죠. 정말로. 아니, 왜냐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무조건 뭐 부자가 된다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부자예요? 실제로? 이분은 여태까지 이제 모은 재산이 한 1000억대 자산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00억? 예. 그 다음에 한 200억 정도는 지금 이제 장학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0억을 갖고 있고 200억 정도 장학 사업을 벌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훌륭하신 분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필연적 부자라고 말할 때 그 필연적 부자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필연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남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나한테 다시 이제 부자로서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남의 거라도 자꾸 뺏어와야 내가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부자가 못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러면 내가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남다른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됐는데 원래 부자는 아니었죠. 원래 부자는 아니었죠. 굉장히 가난했었나요? 일단은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는 10대 때는 이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상당히 그래요. 1000억대 부자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의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은 뭐였냐면 내일이라도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일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10대 때는. 네. 근데 무슨 일이? 그럼 어떻게 시작을 했죠?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게 이제 17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어떤 시계방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뭐 수리하거나 이런 기술을 배웠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시계점이 상당히 많이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뭐 유행하는 물건처럼 시계를 하나 갖고 있다는 게 부의 상징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라는 게 몇 년대에 이게 지금? 이분이 이제 10대 때 후반이었으니까 이분 나이가 60대 후반, 7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뭐 60년대 막 이럴 때겠네요. 그렇죠. 2000년 대 처음 막 나오고 막 이럴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시계만 하나 차고 있어도 부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고 뭐 이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 고난이도의 기술. 택시 운전도 그 당시에는 기사님 뭐 일단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술로 성공한 건가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맨 처음 이제 들어가서 시계방을 들어가서 네. 거기서 이제 시계를 많이 고쳐봅니다. 그래서 경험을 쌓죠.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모든 시계를 다 고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장이 하는 걸 보면서 따라했는데 그 사장이 이제 자기한테 이제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처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 시계 수리를 잘하게 된 거죠. 잘하게 됐죠. 손재주가 원래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수리를 하는 기술만큼은 예. 자기가 전국 최고라고 예. 자신을 갖게 됐을 때 예. 저 영천인가 어디서 이제 시골에서 그렇죠. 그 시계방을 차린 거잖아요. 차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좀 있었죠, 사건이. 예. 그래서 이제 돈을 예.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네. 벌었는데 이제 실력이 좋으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시계를 번 거를 나중에 이제 잊어먹습니다. 왜 잊어먹냐면 이제 도둑을 맡게 돼요. 시계를 잊어버린 거죠, 시계. 예. 예, 시계를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예. 그 돈을 벌 때마다 시계를 사갖고 이제 딱 쟁여놓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걸 도둑 맞아버린 거죠. 그렇죠. 예. 잠잘 때 이제 그 자기 머리맡에다 이제 놓고 이제 자다가 네. 어떤 도둑한테 이제 다 도둑을 맞고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이제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진짜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떤 계기를 간 게 자기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뭘 깨달은 건가요?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 시계를 한 번 잃어버렸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70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무지막지하게 예. 그 큰 돈인데 그 당시로는 예. 잊어버리고 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했는데 예. 또 잊어버렸대. 또 예. 또 잊어버려가지고 진짜로 나는 이제 뭐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난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막 예. 절망할 수도 있었는데 할 뻔했죠. 할 뻔했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답니다. 자기가 네. 이제 그 잊어먹은 게 자기의 어떤 탓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잘 간수를 못했기 때문에 도둑한테 네. 다 이제 뜯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자기는 이제 남을 탓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잘못은 나한테 있다. 내가 잘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잊어먹은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닥쳐도 자기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 사람이 예. 치리에 차 있을 때 예. 책에 보면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예. 손님이 와가지고 수리를 의뢰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이제 다 망해가지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예. 아 내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예. 다만 팔아야 되는데 시계가 없어. 다 도둑 맞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형님들한테 이제 도움을 다 받습니다. 아 그건 또 도움을 받아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형님들도 이 사람이 아주 그 성실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도와줬겠죠. 예, 도와줬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벌써 이때 예. 내가 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확실하게 고쳐주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사니까 예. 내가 그걸 지키려고 막 해도 도둑 맞고 막 이랬는데 예. 그걸 도둑 맞았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걸 해줄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신뢰가 있고 신용이 있으면 예. 누군가 날 도와줄 수도 있고 해서 예. 자기의 삶이 잘 되는 게 예. 절망적인 상황에서 남들이 도와주거나 남들과 함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다. 예. 이걸 좀 깨달은 거네 이때부터.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람도 남에 대한 어떤 좋은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자기가 그게 절대적으로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누구나 좀 깨달아요 사실은. 뭐 상사다 보면 이렇게 깨닫죠. 예. 그래서 뭐 신용이 제일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뭔가 큰 또 뭔가 계기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가 뭐냐면 네. 우연찮게 이제 1979년도에 그때 이제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사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죠.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그래서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이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벌었었나요? 어느 정도 벌었죠. 그러니까 시계빵하고 예. 그다음에 뭐 부동산하고 해가지고 한 60억 정도 벌었다고 그 정도 예, 벌었습니다. 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안 되니까 일이 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쉬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자기가 자기한테 1년 동안 쉴 수 있는 예. 선물을 주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근데 왜 1년 동안 쉬겠다는 생각을 한 게 근데 결정적으로 뭐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었나요? 1차적인 거는 이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얘기했듯이 이제 오일 쇼크가 이제 어떤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왜 자기가 살아야 되는지, 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생각이 없었어요. 가치관이. 네. 근데 이제 1년 동안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이 사람이 고민이 많았다 그래요. 책에 보면 예. 돈을 버는 날은 예.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도둑질해 가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하고 이 사람 도둑 맞아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돈을 못 벌었을 때는 예. 못 버니까 또 불안한 거야. 예. 그러니까 벌어도 불안하고 못 벌어도 불안해.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부딪힌 거죠. 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어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 불안한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내가 여기서 예. 벗어날 수 있을까? 예, 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우연찮게 이제 1년 동안 쉬면서 네. 뭐 3개월 동안 거의 뭐 무일도식하고 맨날 늦게 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뭐 올 쉬고니까 일도 잘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이제 편하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8개월인가 될 당시에 이제 어떻게 등산을 갔는데 네. 뭐 딱 보니까 이제 그 산사가 있었는데 그 안에 절인가요? 예, 예. 그렇죠. 그 안에 이제 한 70명 그 정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딱 가봤대요 그쪽에. 근데 이제 그 스님이 강연을 하시더래요. 강연? 예, 설법이라죠, 설법. 예, 예, 스님이 하는 거 설법. 예. 그래서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뭐 시간도 이제 뭐 있으니까 가서 이제 네. 들었답니다. 딱 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되게 이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네. 이제 스토리가 상당히 자기한테 이제 감동이 온 거죠. 잠깐만, 그러면 네, 그 설법이 이분한테는 지금 인생의 어떤 그렇죠. 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목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그죠?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예, 예. 자, 얘기해보세요. 얘기해 볼까요? 예, 예.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그 중생이 이제 나중에 이제 죽게 됐는데 네. 그 중생을 이제 보살이 데려가서 이제 천당하고 이제 지옥을 보여줬답니다. 네. 근데 이제 천당에서 가서 이제 사람들 딱 보니까 네. 다 이제 뭐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막 되게 이제 밝고 뭐 이렇답니다. 네. 근데 천당은 윤기가 흘러.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지옥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상당히 그 사람들이 피곤이 상접하고 되게 이제 뭐 되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지옥이니까. 예. 네. 피곤해. 근데 이제 예. 얼굴만 그렇지 나머지는 다 똑같답니다.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 표정만 다른 거예요. 모습이. 네.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스님한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이유가 네. 뭐냐면 네. 일단 천당은 그 젓가락 빈 거를 준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먹여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이 기니까 예. 이걸 내가 먹으려 그러면 이게 안 되는데 이거 먹어 이렇게 먹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먹여주고 그 사람은 네. 또 나한테 이제 먹여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얼굴이 되게 이제 밝은 거죠. 천당은. 네. 그리고 지옥은 딱 가봤는데 이제 네. 그 반대랍니다. 그 사람들은 못 먹어서 왜 못 네. 먹냐면 서로 이제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먹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뺏으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 못 먹는 거죠. 그리고 젓가락 긴데 내가 안 되고 네, 그렇죠. 안 되는데 네. 또 딴 놈은 내 것도 네. 뺏으려 지도 못 먹으면서 예. 그래서 지옥이네요. 아무 네. 같은 세상이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바로 이거구나라고 이제 깨달은 거죠. 그 나를 위해서 예. 먹여주고 이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나한테 또 오는구나 라는 어떤 내가 저 사람을 먹여줘야 예, 나도 먹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먹으려고 하고 남의 거 뺏으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서로 못 먹으니까 이제 못 하는 거죠. 예. 근데 박사님 이게 예. 사실 뭐 저도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고요. 텔레비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알았다고 해서 필연적 부자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 이제 뭐가 달랐죠? 그 다음에? 그게 그럼 근데 이제 이제 쉬는 거 그만둔 다음에 뭐 일이 있었나요? 뭐 예, 아까 말씀하신 거 대답을 하면은 이 네. 얘기가 이제 1979년도의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얘기였죠. 그 지금은 이제 상당히 진부한 얘기지만 예,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부산 시내를 이제 돌아다녔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5.16가 와가지고 이제 현찰이 없잖아요. 현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활하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을 이제 막 팔려고 금방을 다녔는데 네. 금을 팔 수가 없답니다. 한꺼번에 금을 팔려고 그렇죠. 몰리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금을 팔 수 있게끔 내가 도와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예, 뭐 금을 갖다가 이렇게 뭐 돌반지니 뭐니 예, 이렇게 예. 만든 거를 예, 지금 이제 원래는 금은방에 가서 예. 이거 사시겠습니까? 이러면 예. 지가 그러니까 자신이 이걸 살 때보다는 좀 싼 값에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당시에 보통 이제 한 7만 원 정도 됐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 한 5만 원 정도에. 그럼 내가 5만 원에 팔겠습니다고 했는데 예. 금이 너무 많이 몰리고 그렇죠.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이러니까 그렇죠. 금은방에서 못 사겠네요. 금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10개 정도는 살 수 있답니다. 네. 현금이 그 정도는 있는데 그 네. 이상은 못 산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몰려들다 보니까 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그러면 예.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진짜 크게 다루고 있는 어떤 업체에 가서 이제 물었답니다. 딱 네.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금을 팔 수 있나요? 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금은
못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제 사람은 사실은 게 왜 굳이 그렇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걸?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는 거죠. 돈이 이제 필요한데 돈을 이제 쓸 수 있게끔 이제 만들려고 한 거죠. 막 지금 예. IMF가 아니라 그 뭐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IMF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없고 힘들고 막 직장 다 쫓겨나고 막 이럴 때인데 집에 있는 애기들 뭐 돌반지까지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먹고 살겠다고 왔는데 이게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너무 이제 뭐 그 엄마들이 막 동동거리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궁리를 한 거죠. 뭐 방법이 있나. 그래서 그 업체 이제 큰 업체 이제 찾아가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금을 살 수 있느냐 했더니 이제 고금은 살 수 없지만은 이걸 이제 골드바로 만들어 오면 자기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골드바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게 고금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어서 불순물들이 좀 있다는 거죠. 있죠. 근데 이제 골드바라는 거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렇죠. 99%가 다 99%가 나와야 되니까 그 얘기는 고금을 다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그렇죠. 바 형태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직접 자기 집에다가 와이프랑 같이 이제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거 이제 골드바 만드는 게 쉬워요? 집에서? 처음에는 자기도 몰라서 이제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방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집에서 직접 이제 자기가 나가서 이제 그걸 사오면은 이제 와이프한테 시켜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분석한다 그러거든요. 골드바 만드는 거를. 그래서 직접 다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7명의 직원을 뒀대요. 근데 이제 자기 혼자만 그렇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버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직원들한테 맡겨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금을 들고 이제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7명을 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원래는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발을 동동거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기도 그쪽 일을 하니까 금융관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모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걸 갖다 이제 알아냈는데 그 뭐 금을 갖다 이렇게 골드바 만들고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악취도 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금이라는 게 그 액체화 시켜가지고서는 이걸 갖다 이제 뭐 굽고 하는 건데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액체가 뭐 흘려버리거나 깨지거나 하면은 그게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또 그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금을 갖다 고금을 갖다가 다 수집해서 갖고 오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직원도 필요했고 근데 말씀하신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 못한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을 뭐 돈을 주고 뭐 공을 사와 이러면 돈을 가지고 나르든지 금을 가지고 나르든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못했지만 자기는 그 어떤 시스템이죠. 쉽게 말하면 아주 여기저기서 금을 모아가지고 골드바를 만들어서 팔아주니까 돈을 만들어서 그걸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자기가 위험을 감수한 거네. 그렇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남을 돕기 위해서 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한 30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 벌었습니다. 돈을 또 벌었어요. 남을 도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남들은 많이 못 벌었는데 자기는 남을 도우려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었답니다. 결국은 뭐 두 가지를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을 돕겠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돈만 벌겠다고 했던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도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내가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걸 감수하고 들어갈 수 있었고 내가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사람들은 돈만 벌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죠. 자기 혼자서 다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하니까 직원까지 되면서 대규모로 한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람은 그 고금을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그냥 긁은 거네요.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돈을 크게 번 거네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산사에서 깨달은 거를 실천한 거죠. 실천을 한 거네 자기가. 근데 그 실천을 하기까지는 굉장한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것도 들어가서 굉장히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해냈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 지금 뭐 그 금정도 팔아가지고 천억을 벌진 않았죠? 그렇죠. 다른 일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오늘은 아마 제가 볼 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면 그 필연적 부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이 됐는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이제 사업에 적용하게 돼갔는지는 저희가 좀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자,
그 처음에 제가 이 필연적 부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좋은 얘기 할 테니까 그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족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더 좋은 얘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1000억을 만들려면 아주 그렇죠. 많이 나갔으니까. 예, 예. 자 그러면 권 박사님 그거는 예. 제가 이제 뭐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뭐 오늘 저희가 그 말씀해 주신 거 예. 나눈 걸 갖다가 그냥 핵심만 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조 박사님께서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이해를 잘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분이 네. 1000억대 부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번 거는 뭐 얘기 나온 것만 해도 뭐 한 예. 60억 벌었다, 30억 벌었다 이런 정도니까. 그렇죠. 1000억까지 가려면 좀 많은 일이 예, 있었겠네요. 그렇죠. 많은 일이 있었죠. 아, 여러분 그쪽이 더 많이 이제 뒤에 보면은 더 큰 돈을 벌어가는 과정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우리 다음에 예. 우리 그 다시 북닥 TV 찾아주셔가지고 우리 그 얘기들 한번 나눠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 이런 비결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얘기해 주실 거죠? 예, 물론입니다. 예. 예, 그럼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오늘 아쉽지만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예. 예, 마치도록 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 예. 예.